안녕하세요. 도키와 미국 주식 채널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또한 이제 구독자의 리퀘스트를 받아서 니오라는 회사에 대해서 이제 리뷰를 해보게 되었는데요. 이 니오라는 회사는 말이죠. 보니까 스타트업이라는 회사더라고요. 2018년 9월 12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폭발적인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 회사 중 한 개인 것 같습니다. 1년 기준으로 했을 때 471.48%의 성장률을 보여주었고요. 이것은 전기 자동차 회사입니다. 그러면은 이 니오라는 회사의 홈페이지에 가봤더니 글로벌 스타트업이라고 하네요. 런던, 뮤넨, 그리고 베이징, 샹하이, 샌조스 이렇게 5개국의 나라에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글로벌 스타트업입니다. 현재 니오는 3개의 이제 자동차를 출시를 했죠. 그게 바로 EC6, ES8, ES6라는 회사 모델인데요. 먼저 EC6를 보시면요. 파란 색깔 모델의 자동차가 보입니다. Neo EC6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ES8을 보겠습니다. ES8은 이렇게 생긴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ES6인데요. ES6는 이런 느낌의 자동차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번에 최근에 니오라는 회사가 이렇게 전기 자동차를 판매하는 회사라는 이유만으로도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 이 니오라는 회사가 장기적일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중단기적 그리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많이 오를 수밖에 없는 회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려 볼게요. 첫째는 니오가 최근에 ES 모델 ES8 그리고 ES6 제가 보여드렸죠. 여기 ES6 그리고 ES8 이 두 가지의 모델로요. 1331개의 출고량을 이제 기록했다는 것이죠. 10,000개의 출고량을 일렉트릭 비에클에서 이제 이번에 기록한 것은 처음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기록을 세웠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의미가 굉장히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제 스타트업인데도 이런 기록을 세웠다는 것은 어느 정도는 되게 괜찮은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1331개의 출고량을 채운 게 작년에 기록이랑 비교를 해본다면 119.8% 오른 수치로서 엄청난 성장률을 보여줬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Neo Sales in China 해가지고 니오라는 회사가 얼마나 많은 출고량을 보여줬는지 그런 그래프입니다. 2018년, 2019년, 2020년 이렇게 3개의 연도가 있고 2018년에는 하얀색, 2019년은 청색깔이네요. 2020년은 빨간색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은 2018년에는 이제 막 회사가 설립됐고 시작했으니까 거의 판매량이 없다가 그렇죠? 좀 많이 늘어나긴 했죠. 2018년 거의 말에는 좀 늘어나긴 했어요. 그리고 2019년에는 좀 평균적으로 이렇게 차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좀 스테이블하게. 그 다음 2020년도 때는 폭발적인 양으로 이렇게 자동차를 팔기 시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여태까지 자동차 판 개수를 보면 말이죠. ES에서 가장 많은 자동차를 팔았고요. 17,000대 이상이죠. 그리고 ES에서는 4,500대 해서 21,667대를 올해 팔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자동차를 많이 팔았고요. 두 번째 이유를 보시면 말이죠. 8월 달만으로도 니오가 3,965개의 자동차를 출하했다고 합니다. year over year, 즉 작년에 동분기 때랑 비교하면 104.1%의 성장률을 보임으로써 굉장히 강한 성장률을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gross margin 또한 이번에 최근에 positive territory에 들어왔다 하네요. 즉, 막 gross margin 쪽에서는 수익을 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gross margin에서 수익이 내고 있다는 뜻이 바로 회사가 수익을 내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특정한 제품을 만들고 그거에 대해 만드는 비용을 차감했을 때 나오는 게 gross margin인데 그 특정한 제품에 한해서는 이제 수익이 나오고 있다는 뜻이죠. 적어도 만들어낸 제품에 대해서는 수익이 나오니까 이것은 스타트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신호인 것 같고요. 그리고 reducing battery pack cost인데 배터리 팩을 만드는 데 비용을 줄임으로써 또한 이 gross margin이 상승했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유로 보면 말이죠. 지금 현재 중국 정부에서 전기자동차를 지금 세게 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말이죠. 중국이라는 시장 자체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동차 출고량을 보이는 그런 시장입니다. 실제로 2019년에는 25 밀리언이랬으니까 2,500만 개의 자동차를 실제로 팔은 기록이 있고요. 그만큼 니오가 중국 정부의 서포트를 받으면서 자동차를 팔기에 워낙 큰 시장을 이미 차지하고 있고 그만큼 많은 매출액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거라고 예상을 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베이징에서는 100km당 4리터만 쓸 수 있도록 연료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캠페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그럴수록 electrical vehicle, 전기 자동차의 산업은 점점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네 번째 이유를 보면은 4월 달에 NEV, 그 2022년까지는 계속 자동차를 살 때 지원을 해주기로 했고요. NEV에 대한 회사에서는 심지어 세금을 제외해준다는 그런 발표까지 한 것 같네요. 2년 동안. NEV가 뭐냐? 여기 보시면은 Neighborhood Electric Vehicle이라는 약자로서 저속 전기차로 불린다고 합니다. 저속 전기차는 아직은 부족한 배터리 용량과 비싼 가격에 대응하기 위한 시도로서 PHEV와는 접근 방법을 좀 달리 한다고 합니다. PHEV가 내연기관을 통해 전기 발전으로 부족한 주행거리를 극복한다면 NEV는 차체의 경량화 및 소량화를 통해 소모 전력을 줄여 성능을 보완하며 판매 가격을 낮추게 된다고 하네요. 보통의 경우 60에서 70km/h를 최고 속도로 하며 100km 내외의 주행거리를 보이게 됩니다. NEV 시장을 지금 이제 니오가 타겟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게다가 세금까지 이제 절하해 준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NEV 쪽을 타겟팅하고 있는 니오 자동차를 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섯 번째 이유로 보자면 2020년 이제 6월 달에는 이번에 CAFC/NEV 해가지고 Corporate Average Fuel Consumption and New Energy Vehicle 이라는 크레딧 프로그램을 내놨어요. 이게 바로 지금 이제 테슬라에서 말하는 그런 크레딧 프로그램이랑 비슷한 개념이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모든 automotive manufacturer, 모든 자동차 생산업계가 이제 NEV 크레딧을 2021년에는 14%, 2022년에는 16%, 2023년에는 13% 정도 크레딧을 보유해야 한다고 이제 지정을 했어요. 그 뜻은 뭐냐면은 이제 회사들이 갖고 있지 않으면은 이제 그거에 대한 페널티를 세금으로서 내야 한다는 점이거든요. 이 전기차를 많이 만들고 그거 이제 환경 보호에 기여를 한다면은 그거에 대한 크레딧을 갖고 가게 되는데 이제 니오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니까 그거에 대한 크레딧을 테슬라처럼 자동적으로 많이 갖고 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크레딧을 다른 회사에도 팔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그게 또 매출액으로 잡히니까 또 다른 이제 매출액으로 자리 잡힐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크레딧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매출액을 가늠해 보자면은 RMB 120 밀리언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RMB라고 하면은 중국 위안화로 이제 173원이라고 하네요. RMB 173이니까 계산기로 따져보면 173 곱하기 120 밀리언이잖아요. 이건 얼마죠? 2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10억, 100억. 200억 정도의 매출액을 크레딧으로만으로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테슬라도 이 크레딧 통해서 많은 매출액을 얻었고요. 그만큼 수익이 이제 이걸로 인해서 창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니오의 강점이 뭐냐면요. 니오의 Battery as a Service라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게 어떤 개념이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일단은 배터리를 자체 내에 넣고 그것을 통째로 해서 팔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당연히 비싸겠죠. 왜냐면은 자동차 electric vehicle 전기 자동차 내에서 절반 이상의 가격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배터리라고 해요. 근데 여기 니오 자동차 같은 경우는 배터리를 자동차에서 빼고 판다는 거죠. 물론 더해서 팔 수도 있지만 여기서 BAAS라는 그런 서비스에 가입을 하면은 자동차 자체는 배터리가 빠지니까 훨씬 더 싸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모델 ES8, EC6, ES6 해가지고 MSRP가 이제 소비자 희망 가격이거든요. 그게 이제 46만 8천이죠. 그리고 Post Subsidy Price 해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는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았을 때에 대한 가격인 거예요. 그리고 Price with BAAS, Battery as a Service를 받으면은 38만으로 주네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싸지는 거죠. 왜냐? 자동차 안에 배터리 가격이 빠지니까. 그렇다면은 자동차는 어떻게
이제 충전하고 이제 운전을 하냐? 바로 여기 보시면은 충전소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걸 보고 이제 Battery Swap Infrastructure이거든요. 그러니까 배터리를 손쉽게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는 배터리를 충전도 하기도 하고, 교체를 하기도 하고, 업그레이드를 하기도 한다고 적혀 있어요. Chargeable, Swappable, Upgradable이라 적혀 있죠. 그래서 이 배터리 subscription을 해서 한 달에 이제 RMB 980이면은 제가 바꿔보니까 한 17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980 RMB, 즉 17만 원 정도 한 달에 내면은 운전을 하다가 이제 배터리가 다 나가면은 여기 배터리 충전소로 가가지고 배터리를 교환하고 다시 바로 그 교환된 배터리로 운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싼 가격에 차를 살 수 있어서 좋고 빨리 배터리를 충전받을 수 있어서 좋은 것이죠. 그리고 이게 얼마나 지금 현재 잘 나가고 있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142개의 배터리 스왑 스테이션을 63개의 도시에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니오의 자동차가 잘 팔리면 잘 팔릴수록 아무래도 142개의 배터리 교환 스테이션이 점점 더 많아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니오가 왜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심도 깊게 알아보았고요. 그렇다면은 여기 제가 애용하는 레이지 FA에 가서 이제 재무제표를 한번 봐볼까 합니다. 보시면 말이죠. 아무래도 니오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스타트업이라 보니까 그렇게 많이 자료가 없어요. 일단은 레비뉴를 보시면은 계속 레비뉴는 이제 작년부터 계속 올라왔습니다. 2018년에는 716 밀리언 달러고 2019년에는 1조라는 좋은 기록을 냈어요. 하지만 cost of the revenue라죠. 이 revenue를 만드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든 나머지 이렇게 gross profit에서는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171 밀리언 달러죠. 아무래도 이제 자동차를 만들어내는데 그거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만큼 그 제품을 만드는데도 많은 비용이 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보통 적자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가 점점 많은 자동차가 팔리고 그러면서 좀 더 자동차를 생산하는 데 대한 효율성이 높아지고 그러면서 gross profit이 높아지거든요. cost of the revenue가 낮아지고 revenue가 높아지면서 그리고 여기 gross margin과 profit margin이 있죠. 여기 보시면 2019년 12월 30일에는 이제 15% 정도 이제 마이너스의 gross margin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여기 기사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 니오라는 회사의 vehicle level gross margin이 9.7% 정도 향상했다고 적혀 있고요. 지난 해랑 비교했을 때는 17.1%만큼 상승했다고 하니까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레비뉴까지 526.4 밀리언 달러를 이번에 세컨 쿼터 때 기록하면서 146.5%라는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준 게 바로 니오라는 회사니까요. 비록 지금은 여기 연 단위밖에 안 적혀 있습니다. 아직 데이터가 부족하다 보니까 쿼터 단위는 없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로스 마진이 마이너스가 나왔지만은 이제 곧 플러스로 바뀌겠죠. 그리고 프로핏 마진 회사가 내고 있는 이익 또한 지금은 적자입니다. 그렇지만 2018년에 비해서는 확실히 많이 올라왔죠. 왜냐하면 차를 실제로 팔기 시작하니까 회사가 내고 있는 마진은 비록 마이너스지만 그래도 적자가 많이 줄어들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밸런스 쉿으로 가볼게요. 안타깝게도 이제 이것도 지금 현재 분기별로는 안 나와 있고요. 2월로 나와 있는데요. 우선 current investment를 보시면은 115.86 밀리언 달러 정도가 있고 non-current investment는 22.84 밀리언 달러 그리고 cash and cash equivalent를 보시면 135.05 밀리언 달러로 어떻게 보면은 약 한 10% 정도의 캐시를 보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은 한 172 밀리언 달러 정도 갖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렇다면 부채를 보겠습니다. 부채는 non-current debt가 1.25 빌리언 달러죠. 그리고 current debt가 259.54 밀리언 달러, payable이 488.77 밀리언 달러이네요.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여기 보시면 non-current debt 같은 경우는 은행에 내야 되는 빚인데 12개월 이후 동안 천천히 낼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비록 많긴 많지만 그래도 그렇게 급한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걸 충당하기에는 너무 많죠. 그리고 current debt를 보시면 259.54 밀리언 달러로 이거 같은 경우는 1년 내에 갚아야 되는 그런 빚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current investment와 non-current investment 그리고 캐시를 다 합쳐도 259 밀리언 달러까지는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current debt 같은 경우는 어쨌든 1년 안에는 무조건 이걸 갚아야 되거든요. 게다가 payable 해가지고 488.77 밀리언 달러로 이것도 1년 안에 이건 은행에 대해서 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제작사라던가 그냥 거래 회사에 내야 되는 그런 돈이거든요. 그래서 1년 내에 이 488.77 밀리언 달러와 259.54 밀리언 달러를 충당을 해야 합니다. 여기 갖고 있는 현금만으로는 조금 터무니없겠죠. 여기 보면 receivable 해가지고 1년 내에 받을 수 있는 돈이 200밀리언 달러 정도 있는데 이걸 다 합쳐도 여기 있는 current debt와 payable을 다 충당하기엔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그치만 그나마 다행인 부분이 최근에 이제 니오가 이렇게 235밀리언 달러를 convertible debt로 해서 받아냈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convertible debt라는 게 뭐냐면은 235밀리언을 내고 유상증자를 한 거랑 어떻게 보면 비슷한 거예요. 235밀리언 달러를 충당했다. 새로 이 정도의 현금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갖고 있는 부채를 1년 동안은 충당할 수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조금 더 낫고요. 여기를 투자하고 있는 투자 입장에서도 조금 더 안심은 될 것 같습니다. 리오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해드리자면은, 일단 인컴 스테이트먼트의 부분으로 보자면은, 성장성은 굉장히 빠르고 공격적인 회사임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밸런시상으로 봤을 때는 약간의 위험성은 존재합니다. 회사가 캐시를 많이 갖고 있어야 되고, 최근에 이번에 니오가 발행한 컨버티블 노트를 통해서 235밀리언 달러를 충당을 해냈는데, 이거까지 더해서 어쨌든 갖고 있는 빚을 1년 내에 청산해야 될 빚이 많으니까 이런 리스크가 있다는 것은 조금 감안해 둬야 할 것 같고요. 그치만 그와 동시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니오에게 있어서 중국이라는 시장은 매우 매력적인 시장이죠. 전기차 시장을 봤을 때. 게다가 중국 정부에서까지 니오라는 회사를 열심히 밀어주고 있으니까 스타트업인데다가 앞으로의 성장률은 꽤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다음 분기, 매 분기마다 이렇게 실적이 나오면은 그거에 맞춰서 많은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회사 중에 한 개가 바로 니오가 되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만약에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이렇게 제가 또 분석을 했으면 하는 종목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한테 코멘트란에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렇다면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See you again.